인색한 스크루지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돈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휴가 전날 노인은 아들에게 선물을 사고 싶어하는 조수가 일찍 퇴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라는 조카의 초대를 거절했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돈을 기부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노인은 저녁 늦게 사무실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의 침실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고 천둥이 울리고 갑자기 지난 크리스마스에 사망한 동반자의 유령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무서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후에 선을 행하지 않고 일생 동안 사람들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해 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노인이 같은 운명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크루지에게 다른 3명의 유령이 곧 그를 방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 후에 영혼이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했다. 그러나 곧 아이의 유령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크루지는 지난 몇 년간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법의 도움으로 유령은 그들을 과거로 옮겼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의 어린 소년으로 자신을 보았다. 그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고 많은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스크루지 씨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하던 날 젊었을 때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후 노인은 자신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아내는 울고 있었고 그녀가 그와 헤어지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스크루지는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돈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모습을 밖에서 보지 못하고 귀신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영혼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스크루지를 그의 빚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온 가족이 가난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모두가 그를 미워한다고 확신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보좌관은 스크루지 씨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했고 그의 아내는 매우 기꺼이 축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조수의 아들이 아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스크루지는 아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유령은 노인을 조카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온 가족은 휴일에 만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크루지 씨를 위해 테이블에 자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이것을 볼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으며 항상 온 가족이 그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유령은 사라졌지만 대신 미래의 정신이 나타났다. 그는 스크루지 씨를 자신의 장례식에 데려왔습니다. 모두가 노인이 마침내 죽었을 때 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평생 동안 아무에게도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스크루지는 그의 도우미가 아들의 무덤으로 꽃을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었고 유령에게 그를 다시 데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3번째 영혼은 사라졌고 스크루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더 나은 쪽으로 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시간이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1분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바꿀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가장 비싸고 가장 뚱뚱한 칠면조를 조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스크루지는 도우미의 아들에게 선물을 보냈고 자선단체에 막대한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그 후 노인은 조카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다음날 스크루지의 비서가 일하러 왔을 때 그는 급여를 인상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노인은 대부가 되었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그 소년에게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했고 그는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 이후로 인색한 노인은 도시에서 가장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었으며 보편적인 사랑과 존경을 얻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좋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만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에게 무엇을 줄지조차 몰랐던 할머니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녀는 그녀에게 빨간 벨벳 모자를 주었다.
그리고 이 모자는 그녀에게 매우 적합하고 다른 것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 망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케이크 한 조각과 와인 한 병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아프고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길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떨어져서 병을 부수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머니에게 올 때 그녀는 그녀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빨간 망토는 순종하고 선물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을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이미 숲 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숲에 들어가 자마자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나운 짐승인지 알지 못했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늑대는 또한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빨간 망토는 늑대에게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동안 늑대는 노파뿐만 아니라 예쁜 여자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빨간 망토에게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여줄 생각을 했습니다. 빨간 망토는 많은 멋진 꽃을 보며 할머니에게 신선한 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길에서 멀리 도망쳐 꽃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꽃 한 송이를 조금 골라서 다른 꽃이 손짓하는 대로 놨고 그 후에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숲의 깊숙한 곳으로 더 멀리 갔다. 그리고 늑대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거기 누구냐고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타이와 와인을 가져다 준 사람이 빨간 망토라고 야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파는 믿고 걸쇠를 누르고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늑대가 걸쇠를 누르고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침대로 달려가 즉시 삼켰다. 그런 다음 그는 할머니의 드레스와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잠자리에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빨간 망토는 달려가 꽃을 쫓아다녔고 꽃을 챙길 수 있는 만큼 꽃을 모았을 때 다시 할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집으로 갔다. 그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그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에게 외쳤다. 대답이 없었다. 손녀가 침대로 올라와서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누워 있으셨고 그녀는 코에 모자를 씌웠습니다.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귀를 가졌는지 당황하게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할머니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눈을 가졌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을 더 잘 보기 위해 늑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팔이 너무 커서 잡기 쉽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늑대의 입을 보고 할머니가 왜 그렇게 끔찍한 큰 입을 가졌는지 물었을 때 늑대가 그녀에게 쿵쿵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요 아래에서 튀어나와 가난한 소녀를 삼킨 방법. 이런 식으로 충분히 먹은 늑대는 다시 잠자리에 들고 잠이 들었고 가능한 한만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냥꾼이 할머니 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코골이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 침대로 가서 늑대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악당을 오랫동안 사냥해왔습니다. 그는 총으로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늑대가 아마도 그의 할머니를 삼켜버렸고 그녀는 여전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쏘지 않고 늑대의 입을 크게 벌리고 빨간 모자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소녀가 입에서 튀어나와 할머니가 즉 거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냥꾼은 늑대의 입을 더 크게 벌렸고 늙은 할머니는 어떻게든 빨간 망토 뒤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사냥꾼에게 포옹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큰 돌을 가져와서 늑대의 입과 배에 넣고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늑대가 깨어났을 때 사냥꾼을 보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돌의 짐을 견디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 모두를 기쁘게 했고 늑대는 일어나서 그 무거운 배를 어두운 숲으로 간신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준 방법이며 빨간 망토는 다시는 어머니의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